있거든요. 채권법. 예, 그거 하나 들으면 돼요. 그거 전번 주 수요일날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맞죠? 수요일날. 근데 4시간 안에요. 온 동네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있네요. 예? 아니요,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되게 곤조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유치권이요? 이 밥이요? 밥? 예. 목이 좀 아픈데요. 오늘 하면 쉬니까요. 자, 유치권은요. 유치권 뭐냐면 일단 타인이죠. 타인이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수급인이죠. 수급인의 공사대금인데 사실 잘 나오진 않는데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되죠. 그런데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이죠.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럼 이건 유치권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 소유. 그러면 다시 유치권이 또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 이 물건은 동산, 부동산인데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고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배설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요. 법정담보물권이요. 이 법정담보물권과 법정은 법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돼야 안 돼요. 합의로는 이루어졌어요. 유치권은 당사자 합의로는 유치권이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요. 변제, 유권으로부터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 점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임대차가 소멸한 후,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또는 임대차가 소멸한 후, 전세권 기간이 종료한 후, 비용을 지출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증금 된다, 안 된다? 보증금 안 되죠. 권리금 안 되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건 4가지. 첫째는요, 자재납품대금. 자재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상물 매수대금,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임대인에 대한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돼요. 임대인이니까. 왜냐하면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라 되니까. 그 다음에 변제기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배제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뭐 할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남은 것이 8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 8만 원 변제했어. 아직 2만 원 남았죠? 그래도 유치권은 있다, 없다? 있다. 변제받을 때까지 말할 수 있다. 유치. 이런 유치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에요. 점유 플러스 인도를 거절해. 이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럼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필요 없어. 점유를 뭘 해야 돼? 점유를 회복. 점유를 회복해야지.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점유. 그 다음에 점유는요.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죠. 직접 점유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유치권.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 을이요 갑의 건물을 수리했어. 수리해서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줘? 그럼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경락이 됐어. 경매가 돼서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사례 문제 나온 것이죠. 이게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고 을이 누구냐?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이 유치권자죠. 유치권자, 채권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죠. 100만 원 나왔으면 아무리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수리를 맡겼죠. 그래서 임차인한테만 변제를 청구하고요. 소유자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주지 않죠.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 을은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하죠.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변제 청구를 누구한테만 한다? 임차인한테만 한다. 임대인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요. 자동차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상당은 물건의 상당이 아니고 뭐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이다. 만약에 이 병은 유치권자는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계속 유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냐?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면 담보 제공.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한다. 소유자. 소유자의 동의로 받아서 동의 없다? 그럼 없다? 그러면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요. 동의 없이 대여했다. 임차인, 전차인, 임차인은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대여했다? 임차료 있죠, 임차. 차임 있죠? 차임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가백에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요, 보존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 없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 된다. 보존을 위한 사용. 그래서 임차인이, 뭐죠? 채권자가 건물을 수선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이다. 동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 비용이 있죠? 비용에 대해서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뭐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 또 뭐냐?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죠? 간이 변제 충당이요.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감정이나 평가를 받고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유치권은 경매로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보면 이 유치권하고 뭐가 있죠? 유치권 동시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유치권과 항변권은 위법성 조각사유죠. 그래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지라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되고, 사용이익이 없다?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유치권이나 항변권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동시에 항변권은 행사를 하죠,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사를 했죠? 행사를 했다? 그러면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급부.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패소 판결이다.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전부 패소,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 하냐?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권에서 뭐가 나오냐? 유치권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게 나올 수 있고요. 이때 경매는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도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이 대여했다. 전차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에 차임은 자기가 소유한다. 반환해야 된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제를 청구할 때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채무자한테 변제를 청구하고,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요? 경락인한테 특히 유치권은 되지만 변제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권리금 보증금 계약명의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지만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죠.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이요. 저당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1억이죠.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럼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피담보 채권은 확정 채권이죠. 확정 채권을 뭐 한다? 등기를 하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죠. 돈 1억을 갚는다.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당연 소멸. 이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무효면 이 등기는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만약에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면은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등기는 말소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이 이전받았더라도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요, 저당권 등기요. 저당권 등기, 이것은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유용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누구한테? 병한테. 무슨 등기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언제나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죠? 반대 약정이 없으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도 있죠. 이것이 우리 성립상의 부종성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도 있죠. 따라서 채권자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거나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려면 갑과 을과 병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여기 A가 이렇게 저당을 잡을 수 있죠. A가 갑이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피담보 채권이죠. 이 채권은 현재 채권이라든가 장래 특정, 장래 불확실 채권 다 되는 거죠. 특기 채권에서는 360조요. 360조 보면 뭐가 있다?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위약금 있죠. 이 세 가지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이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어도 된다. 이때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이고 채무자는 1년분을 변제한다. 전부를 변제한다. 전부를 변제.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몇 년이다? 1년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는가? 저당권의 객체가 문제가 되죠.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먼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된다? 등기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하지 않죠? 유지권도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질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은요 동산이죠? 동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고 등기가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수 있고 여기에 특히요 전세권하고요 지상권 위에는 뭐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도 등기가 돼 있어도 채권이니까 안 된다. 등기된 임차권 알겠죠? 지역권 안 된다. 등기된 임차권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동산 된다 안 된다? 동산 안 된다. 부동산만 되니까. 그런데 뭐는 된다? 준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어업권하고 뭐가 된다? 광업권도 저당권을 될 수가 있다. 객체 알겠죠? 안 되는 거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중요하죠. 저당권의 효력범위죠. 저당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등기가 됐냐 안 됐냐 불문하고 그다음에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지금 뭐죠? 여기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등기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 불문하고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가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이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있다. 을이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가지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졌죠. 이 건물에 있는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요. 우리가 아파트죠. 아파트가 있으면 이것을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우리가 알면 되죠.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을 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을 불문하고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또 뭐가 있냐면 저당권에 침해가 있죠. 침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없다? 점유보호 청권이 없다.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그런데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없죠. 유치권은.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권 없어. 그런데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에서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은 점유는 해. 그런데 점유보호 청권이 있어. 그런데 유치권은요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고 유치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한 경우에 그것을 뭘 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대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침해를 받고 침해가 있을 때 만약에 손해가 있다.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다음에 담보물이 손상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뭘 한다? 담보물 보충청권.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노노노.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요. 저당권 설정자는 물상 보증인도 포함하죠. 책임 있는 사유로 손상 감수하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 담보물 보충을 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장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있죠. 기한의 이익 상실.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냐? 채무자요. 다르죠.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또는요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요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죠? 그러면 기한 이익 상실한다. 기한 이익 상실하면 즉시 변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러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 현저히 감소. 담보물 가치가 현저히 감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 담보물 보충하면 퍼펙트하죠? 여기는 담보물이 손상이나 감소가 아니죠? 보충했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다. 그런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저당권의 침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책임 있는 사유다. 책임 있는. 알죠? 책임 있는. 이것은요, 기한이익 상실은 우리가 어디서 또 나오죠? 우리가 뭐죠? 조건 기한할 때 거기 똑같아. 기한이익 상실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있죠? 거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상대위요. 그럼 물상대위는 뭐예요? 물상대위는 멸회공 할 때 우리가 물상대위, 물이죠?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멸실, 그 다음 뭐 훼손, 그 다음에 뭐 공용징수죠? 공용징수 세 가지죠. 멸실로 인해서 화재보험금, 화재가 났다 이 말이죠. 화재보험금이요. 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공용징수에서 수용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한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한테 지급되기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모방한다. 그런데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만약에 소유자한테 지급이 되어버리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압류는 누구의 압류라도 관계없다. 그런데 물상대위는 누구는 없다? 유치권은 없다. 유치권자가 유추 중에 목적물이 멸실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 나왔다. 유치권은 거기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있죠? 말소기준권리는 뭐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담보, 이렇게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말소기준권리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여기는 저당권이다. 여기 전세권이다. 여기는요, 근저당권이다. 그러면 경락인이 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기준권리는 이런 것들인가 찾아야 되겠죠? 여기 A번 있고, 여기 C번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 A죠? A 이하의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우리가 그것을 소멸주의고, 이 경락인은 어느 것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여기는 전세권이다. 전세권, 근저당이다. 저당권이다. 그럼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다? B하고 C다. 제일 위에가 어디다? B다. B 이하는 뭐한다? 소멸한다. A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A는 경락인 을이 인수한다. 우린 것을 인수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한다. 배당 요구.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A가 저당권이다. 여기는 가압류다. 가압류. 여기는 근저당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면 어떻게 하냐? 배당을 받을 때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해. 그러니까 가압류하면 가압류 밑에 걸린 두 개는 동순위가 돼. 동순위. 순위가 똑같아. 동순위. 이 사람은 1억이고 이 사람은 2억이다. 남은 돈이 1억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7,500을 받아가고 이 사람은 뭐죠? 6,600, 6,700을 받아가고 얼마 받아간다? 그것은 3,300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하고는 동순위니까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평등. 그래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순서가 똑같이. 그래서 가압류 밑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위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가압류하고 그 후순위는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저당권에 관한 것이.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저당권 얘기요. 여기에서 맨 앞에서 우리는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 종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요, 저당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냐?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주된 권리인 채권이 있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양도해야 되려면 피담보 채권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럼 피담보 채권은 뭐냐?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다 이 말이죠.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근저당이요. 근저당을 하는데 근저당은 이렇게 갑의를 하고 있죠. 뭐라고 쓰면 3억이죠. 3억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요. 최고액은 불확정 채권이다. 불확정 뭐란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근저당을 한다. 근저당 플러스 등기를 한다. 그래서 근저당은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하고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당권과 다른 것은 저당권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근저당은 불확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저당은 반드시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한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 간에 합의로 종료가 시켜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멸했다고 해서 당연히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이고 저당권은 360조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있죠?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연이자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냐? 저당권에서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요, 근저당권에서는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없어도 모두 담보가 된다. 따라서 저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저당권에서는 1년분이었죠? 1년분인데 이 근저당권에서는 모두 담보가 된다. 모두.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확정이죠? 불확정은 이것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확정하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되죠?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이 될 때는 결산기가 있으면 결산기, 전속기간이 등기돼 있으면 전속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이 된다. 그런데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 경매 청구하면 다른 근저당권자,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만약에 선순위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 시 후순위 권리자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 시.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했다가 치하했다. 치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데 얼마냐? 3억인데 1억 7천으로 확정이 됐다. 1억 7천으로 언제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1억 7천으로 확정이 있으니까 2월 1일 1억 7천을 갚아야 되겠죠? 변제하지 않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3개월 있다가 돈을 변제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뭐가 있다? 지연이자도 여기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하지만요, 여기 8월 1일 새로운 법률관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다시 1억을 빌렸다. 이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운 거래관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저당.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3억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근저당이 됐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4억이야. 여기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이에요. 결산기 때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5억이 났어. 5억이 났어. 그럼 을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돈은 3억이다, 4억이다. 얼마를 받아간다? 을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그래서 경매되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3억이다. 3억만 받아간다.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하면 돈을 얼마를 변제해야 되느냐?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채무자는 4억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죠. 그런데요, 제3취득자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는요, 얼마를 변제하고? 3억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전에 두 가지다. 채무자가 변경된다.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있죠. 그럼 채무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변경되면 변경 후의 것만 뭐 한다? 변경 후의 것만 담보를 한다.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다. 그래도 근저당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왜요? 확정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를 변경하죠? 채무자 변경. 그럼 어떤다?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진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 있어. 여기 근장이죠? 근장에서 1억이 있고 이 건물은 5억짜리예요. 근장이 있는 이 건물을 샀어. 누가요? 병이요. 병을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래서 5억을 주고 샀어. 5억을 주고 사가지고 을이요. 갑이 이 1억을 갚았어. 갚았으면 이제 근저권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이 등기 말소 돈 갚았으니까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는가? 누가? 제3취득자. 근저권이 있는 부동산을 산 사람은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가 사면은 말소하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집 팔았죠? 종전 소유자죠?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이 사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뭘 한다? 제3취득자다. 토지나 건물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는요, 경매하기 전하고 경매하고 난 후가 있죠? 경매가 되고 난 후에는 경매대금에서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죠? 비용상환. 자기가 또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매각대금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두 번째,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다. 경매가 되고 난 후에. 그럼 경매가 되기 전에는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언제 막아야 돼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후. 알겠죠? 변제기가 뭐한 후? 지난 후. 이 말이죠? 변제기 후. 말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변제기 후 의사에 반하더라도. 알겠죠? 구상권 행사하고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 알겠죠? 저당물을 매수했다. 그거는 뭘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죠? 그럼 공동저당은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고 수개의 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저당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수개의 저당권이라는 말이 첫 번째 중요해. 한 개가 아니고. 두 번째는요, 동시배당을 하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하고, 이시배당, 그래서 동시배당을 뭘 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하고, 이시배당 있죠? 이시배당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말만 중요하고, 그 다음 만약에 채무자고 물상보증이 있다. 그럼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다. 돈을 갚을 사람도 누구다? 채무자다. 만약에 동시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누구 돈에서 먼저 다 뺀다? 채무자. 부정한 것만큼만 누가? 물상보증인. 만약에 이시배당이다.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됐다. 그럼 물상보증인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다. 채무자 거에 가서 채무자 토지에다가 채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딱 알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 됐죠, 이제? 자, 이제 뭐냐면, 먼저 이제 가등담보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가등기 담보로 딱 나오면 일단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야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가등기 담보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5억짜리죠? 5억짜리 을한테요, 2억에 이렇게 빌리죠?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 그리고 이 을한테 가등기라면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에 대해서 하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다.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다. 그런데 만약에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된다. 종료가 되면은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모든 거 채권자. 종료가 되면은.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왔을 때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병이라는 제3자가 왔을 때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는 병이. 을이요?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이 선일 때는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1조.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 범위죠? 가담법은요, 선택에 의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귀속 청산을 할 수도 있다. 귀속 청산. 알겠죠? 선택에서. 자, 두 번째. 그럼 또 뭐냐면, 가등기 담보는 뭐다?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거나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적용 범위는요? 적용 범위를 보면은 가등기 담보는 첫 번째 소비대차는 뭐다? 준소비대차다. 준소비대차. 그 다음에 여기 차용물의 지급, 차용물의 지급에 가름하여 차용물을 뭐란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금 채권이죠. 빌린 사람 입장에 보면 차용물이죠.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뭐가 한다? 등기나 뭐가 있어야 돼? 등록을 하고 플러스 예약 당시가 중요해. 예약 당시란 말이 중요해. 예약 당시. 여기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니까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원래 시험이요. 간단히 나오면 매매대금 또는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기 매매대금하고 플러스요. 매매대금. 그럼 여기 소비대차가 있다.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안 돼요. 매매대금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았다. 그러면 뭐 한다? 된다. 뭐라고 나오냐? 소비대차와 다른 채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소비대차와 다른 채권. 그럼 다른 채권이 뭐요? 매매대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후자가 소멸하고 전자만 남았다.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담법이 그때부터 뭐 한다? 적용이 된다.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는 하지만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전세권 시험에 나왔죠?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알죠? 가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약 당시 목조물의 가액이 5억이죠. 빌린 돈이 2억이죠. 그래서 건물이 돈 빌린 것을 초과해야 돼. 초과. 그래야지 가담법이 적용돼. 미달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초과인데요. 선순위가 A가요. A가 근장이 있는데 선순위가 또 4억이 있어요. 4억이. 그럼 두 개 합했어. 그럼 얼마가 돼요? 6억. 그럼 뭐가 돼요? 초과다 미달이다? 미달이 되죠. 여기는 5억인데 두 개 합하면은 6억이 되잖아요. 가담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먼저 고려청자 나왔다. 고려청자는 뭐다? 동산이다. 동산은 등기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려청자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예약 당시 초과해야지.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달이지 아니하는 것은 두 개를 합한다. 선순위. 후순위는 합한다 안 합한다? 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뭐냐면 변제기 후죠. 변제기 후. 그 다음에 뭐를요? 청산금을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한테 통지가 도달하죠.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 2개월이 지나죠. 2개월.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죠. 그러고 난 다음 어때요? 청산기간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뭘 한다?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청산금을 지급.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뭘 한다? 번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지금 하얗게 된 것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변제기 후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청산금은 4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무슨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된다. 객관적 가치에 뭐가 돼도 미달이 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죠. 그럼 청산금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뭘 한다? 없어도 통지해. 청산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담보권 실행통지죠. 실행통지 또는 청산금 통지 말이죠. 여기는 예약 당시죠. 실행통지 당시 청산금이 없다 이 말은 미달이죠. 미달이어도 뭐 한다? 통지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알겠죠? 예약 당시 그러면 실행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미달. 실행통지 당시 담보권 실행통지 당시 담보권을 실행할 당시 그러면 이것은 청산금이 없다는 말이 미달이란 말이니까 먼저 한번 청산금 통지를 하죠. 청산금 통지를 하죠.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이것을 청산금이다. 채무자 등이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도달하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후순위한테 통지한다. 그럼 후순위는 뭐다? 후순위의 3대 요소. 첫 번째 첫 번째 청산기간 내. 두 번째 청산기간 내. 무슨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세 번째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청산기간 내에 여기서가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경매가 되면은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는 뭘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개월의 청산기간 지나기 전, 그럼 돼, 안 돼? 안 돼.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담보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으로 봐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은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물상대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등기담보는 원칙적으로 이제 2010년 11월 13일 이후에는요, 2011년인가? 10월 13일 이후에는 뭐냐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 손익보전증은 손익보전증으로 쓰게 돼 있지만 그전에는 그냥 가등기라고만 썼거든요. 그럼 이놈이 담보가등기인지 손익보전증 가등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 뭐냐? 뭐 때문에 가등기했니? 매매계약하고 손익보전증. 뭐 때문에 가등기했어? 돈 빌려주고 그러면 가등기 담보 이렇게. 알겠죠? 그렇겠는데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자기가 담보가등기면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나는 가등기 담보다. 그래야 가등기 담보를 아까 뭐라 했죠? 경매되면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나 소멸하는데 돈 달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럼 법원은 더 이상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래서 담보가등기의 경우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만약에 가등기 담보는 이 모든 절차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절차가 아웃되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쳤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의시탁을 보면요. 명의시탁이라는 건 뭐냐? 명의시탁은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신탁자죠? 신탁자. 을이 뭐다? 수탁자죠? 수탁자. 그러면 신탁자하고 수탁자잖아요. 그러면 신탁자하고 수탁자 두 사람 사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시탁은,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무효.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도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데요.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적극 가담은 무효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두 번째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다른 말로 언제나 유효인 경우 이렇게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 우리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것을 양도 담보요. 양도 담보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아니죠.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유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탁법상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네 번째요,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언제나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8조요. 8조는 뭐냐면 조세포탈이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이 강제집행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없이 법령상 제한이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없이. 알겠죠? 누구다? 부부간, 그 다음에 종종하고 종원간, 부부간, 종종하고 종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교단체. 이런 경우는요, 명의신탁은 뭐다?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유효.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물권 변동도 유효가 돼. 유효. 알죠? 이게 아주 중요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갑하고 갑이 신탁자죠. 신탁자고 이걸요 수탁자죠. 을이요. 을이. 그런데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은 유효라니까 유효인 경우는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가 있어. 유효인 경우 해지. 무효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대내관계라고 그래. 여기서 제3자 병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제3자.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요. 따라서는요, 이 신탁자는요,
뭐를 안 되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저 건물에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뭘 가지고 이루어간다? 제3자 관계에서는 뭘 가지고 해? 등기를 보죠?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수탁자. 그래서 신탁자는 제3자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은요. 이렇게 이제 병이 있죠? 병을 매도인이고요. 여기 갑이면 매수인이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보통 계약은 유효이죠? 유효이니까, 유효한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이제 신탁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다시 을하고요. 여기서 명의시탁을 하죠? 이런 명의시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수탁자죠? 그래서 갑한테 부탁해서, 병한테 부탁해서 직접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원인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원인관계가 없어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이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명의 소유자. 알겠죠? 그런데요, 이 갑이요, 자기가 샀는데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요,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도리어 갑은 병한테요,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해야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죠. 그럼 병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을이 걸 청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여기서 적극가담 했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요. 을이 정한테 처분했죠? 그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횡령죄가 아니다. 아니라고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죠? 횡령죄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에 대한 왜냐하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횡령죄가 아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를 병이 청구하죠? 병은 소유자다.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갑은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한다.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면 1번 지금 누구죠? 병이죠? 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소하죠? 2번 등기 말소하죠? 그래서 다시 3번요, 병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소 청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있는 느끼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구다? 병이 하는 거죠. 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정명의 하면 어떻게 한다? 1번 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그럼 3번요, 을에서 다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그래서 다시 4번요, 병에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부합이죠? 실체관계부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는 1번 누구에서? 병에서. 2번 누구에서? 을에서. 여기요, 3번 그냥 누구한테? 을에서 그냥 다시 그냥 갑한테 그냥 등기해주면 된다.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아무튼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갑한테 있으면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부합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중간생략의 경우, 우리가 이제 논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계약명의상이죠. 계약명의상 뭐죠? 갑이죠? 갑이 신탁자다. 신탁자가 자금을 주죠. 돈 1억을 주면서 여기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수탁자죠. 을한테 뭐라냐? 병의 물건을 좀 사달라.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래서 너가 계약을 해가지고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수인 내 돈으로 좀 사달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뭐 한다? 명의상을 하죠. 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아까 얘기했죠. 명의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지만 명의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요, 이 사람이 매매대금 줬죠? 이 매매대금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데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는 행사가 안 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매도인이 선의일 때가 있고 매도인이 악일 때가 있다. 매도인이 선이라는 것은 명의시탁이 있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해주죠.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을이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죠. 악이면 어떻게 한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병이 소유자. 이것을 뭘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갑이죠, 갑.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소유자니까 갑이한테 너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거나 집을 팔아서 돈으로 달라거나 다른 사람한테 명의시탁하라거나 모두가 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요, 을 스스로가 갑한테 1억 원을 줄 돈이 있죠? 그런데 을 스스로 갑한테 가져가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이렇게 뭐 상가하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은 말로 하기는 약간 무리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마지막 날과 특강할 때 보면 법조문 있죠, 법조문. 법조문으로 본 것을 여러분 잠깐 봐야 돼요. 법조문 보는 거. 법조문 해가지고 뒤에 보면 우리가 그 백선 있죠? 백선인가 할 때 물권하고 채권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요, 잠깐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면 금방 볼 거예요. 마지막에 그 우리 일요일날 강의한 거 있잖아요. 전번주 일요일날. 알겠죠? 그러면 뒤에요. 뭐냐면 집합건물을 잠깐 보면, 집합건물은 약간 어디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참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것만, 1시간 지났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돼요. 집합건물. 알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합건물은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알겠죠? 말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있죠. 주택하고 상가는 그 법조문 있죠. 법조문 잠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요일날 그 강의했었던 데 보면 아마 그게 카페에 올라가 나오는가 모르겠네. 근데 꼭 굳이 뭐 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는요. 알겠죠? 주택하고 상가. 근데 그 집합권법은 여러분요, 국합선생님 강의할 때 마지막 한번 틀었죠. 토요일날. 알겠죠? 예, 그 정도만 보고 있어도 돼요. 고생하겠죠. 다른 것은 없죠? 그래서 채권법은요, 여러분요,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프니까요. 혹시 공부를 밤에 하다가 안 되면 채권법 우리 그 카페에 보면 1시간 특강이라 해가지고 아마 올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거 한번 들어보는 게 혹시 공부가 안 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채권법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앉아가지고 한 6시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번 채권법 한번 듣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서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